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담어학원에서 겨울 세미나 선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황재상 중등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런 건 안 합니다. 첫 번째는 학원에서 이제 제 설명회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개월마다 설명회를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뭘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시즌별로 좀 이게 설명회의 특징은 달라요. 근데 제 설명회의 특징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설명회니까 좀 걸러들어야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건 싫어해요. 그리고 설명회에서 하는 말과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좀 다른 거 이런 것도 싫어요. 아 선생님 뭐 설명회 땐 그렇게 말하더니 뭐 나중에 술자리에 선생님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또 아니더라 막 이런 거 싫어요. 이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끔 저 설명회 진짜 많이 다녀요. 최근에 이 분당 지역에서 하는 뭐 학원 무슨 수학학원 설명회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보면은 막 숫자가 막 이만큼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도 숫자가 막 가득한데 아 이게 중요합니다 어머님 하는데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서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싫습니다. 저 숫자만 화면 가득히 보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도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이런 것을 어머님들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즘 이제 선행학습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선행학습이 진짜 필요한지 알게 되시고 선행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매번 학부형분들이 오시니까 요즘에 이제 경기 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것만 살짝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 이제 임명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 오셨는데 이게 교육부 장관님 오시면은 다들 궁금해하실 거는 사실은 특목고 어떻게 되냐예요. 네, 자사고랑 외고 어떻게 되냐인데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 대통령님 때 특목고 만드신 분이에요. 자사고를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특목고를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갈 것 같고 제가 최근에 경기예고 교장님이랑 이야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경기예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외고를 운영을 못하게 하면 자사고로 전환해 버리실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마 이제 특목고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학생이 좀 재능이 있다 하시면은 특목고 자사고나 외고 보내셔도 국제를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해 잘 안 보이시는데 저 별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국제중 경쟁률인데 엄청 높았어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가지고 정부가 자꾸 쪼이고 막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관심이 이제 국제중 중학교 입시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예 중학교 때 국제중 같은 데 보내가지고 좀 세게 하겠다. 근데 국제중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영재 학교를 준비하는 과고 준비하는 학원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국제중은 다 기숙사니까 대부분 시골에 있고 게다가 이게 국제중이니까 이과와 관련해서 공부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고 느끼죠. 사실 아닌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화산중학교라고 해서 자율중학교도 어머님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쪽은 이제 이과 계열이에요. 중학교인데 선발해서 자율중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중학교들에 어머님들 관심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겁니다. 최근에 2년도 안 된 뉴스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 6월에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진보 교육정책 대수술 예고는 이제 6월 뉴스인데 사실은 별걸 안 하셨어요. 자율학기제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1 때부터 시험을 이제 보게 할 거야. 그리고 경기도는 고등학교 1학년이 모의고사를 안 봐요. 경기도 교육감님 그 전 교육감님이 못 보게 해서 그것도 다시 할 거야. 뭐 다른 교육감님들은 일제고사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안 한답니다. 경기도형 환경평가를 한다는데 저게 아마 3월 모의고사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어서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 애들한테 별로 이렇게 영향 주는 게 많이 없을 것 같다. 교육감이 바뀌었는데 오늘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선행학습이 효용성이 있을까? 왜 해야 되나? 선행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선행학습 어떻게 언제부터 해야 되나? 사실은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학원의 설명회에서 선행학습이라는 포인트를 딱 들고 나온 것도 엄청 노골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분이 정승지 씨라고 되게 유명한 수학 강사예요. 그 검색을 하면 선행학습이 같이 걸릴 정도로 선행학습을 많이 비판하시는 분입니다. 수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연합뉴스도 약간 수학에 초점을 맞춘 영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이 효용성이 있냐? 도대체 한다는 사람들 왜 하고 하지 말라는 사람 왜 안 하게 자꾸 그러냐? 아까 영상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선행학습 금지하고 있어요. 선행학습 방지법. 네, 선행학습 방지법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법. 뭐 그게 그거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내용은 시험 출제가 안 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대학교 논술고사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내신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분당 용인 지역의 시험이 어떠냐 이걸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중학교 2학년 YBM 박준원 교과서고요. 1단원부터 8단원 스페셜 레슨 2개 있고 이게 문법적 포인트가 쭉 있는데 6단원에 가주어 이시 있어요. 가주어 이시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죠. 6단원이 3학년에 가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가주어 상태에서 앞에 포나 오브를 걸어서 의미상 주어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3학년 거고 이건 2학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가주어까지 배우고 3학년 때는 앞에 포나 오브를 넣어서 의미상 주어 넣는 것도 배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법 공부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런데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겉만 핥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하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굉장히 교육적으로 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써 있는데 그럼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내정중학교 요 지역이죠. 내정중학교가 YBM에 쓰는데 시험 문제를 못 내냐 2학년이에요. 이걸 냈어요. 아니 의미상 주어 다 냈네. 이 3학년 때 내야 되는데 의미상 주어를 다 낸다고요. 2학년 겁니다. 2학년 거. 중학교 2학년 거예요. 물론 여기 그냥 가져와 진주어도 2개 있죠. 이것만 가지고 못 풀잖아요. 어법상 옳은 걸 찾아야 되는데 5점이에요. 5점. 2개 틀리면은 A가 날라가요. 근데 이거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 내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교육부에 뭐 고발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프린트에 있어요 라고 하면 끝나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내정중 뭐 잘하는 학교 아니니까 분당 학교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YBM 박준호랑 똑같은 출판사에서 스페셜 레슨 1에 간접 의문문이 있어요. 근데 YBM 똑같은 출판사 3학년 건데 9단원에 웨더가 있어요. 간접 의문문은 who, what, how 이런 의문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건 의문사가 없을 때 웨더나 if를 가지고 인지 아닌지를 만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여기만 하고 웨더나 if는 중3 때 배워라 하고 박준환 선생님께서 써놓으신 거죠. 교과서를. 근데 이건 죽전중 건데요. 죽전중 2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아니 if를 냈어. 2학년 건데? 2학년 건데 여기다 냈다고요. 물론 여기 그냥 간접 의문문이 있습니다. what이랑 how, tall. 요거는 일반 간접 의문문들이에요. B, C, D, E는. 근데 B, C, D, E만 가지고 문제를 못 풀잖아요. 어법상 어법에 맞게 바르게 옮긴 것을 찾아야 되는 있는 대로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대로. 그래서 저 A가 틀렸다는 걸 알려면 if나 whether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인 지역이든 분당 지역이든 선행을 하지 않고는 내신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선행에 찬성이고 반대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선행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신 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아들이 둘 있거든요. 저도 선행학습 시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동아일보 기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고등학교 3학년 내신과 똑같은 비율을 잰 거예요. 근데 74% 96%잖아요. 그리고 등급이 우리 아들이 들어갈 때는 평범하게 들어갔어요. 4등급. 사실 평범보다 조금 잘하는 겁니다. 9등급까지 있어요. 4등급으로 들어갔어요. 경기도 학교 못 써요. 4등급은.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해서
3등급 됐어요. 경기도 학교 쓸 수 있어요. 그 비율이 12%. 그리고 얘가 올라가면 누군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13%.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상대평가를. 한 놈을 끌어내려야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2% 13%밖에 안 돼요. 이것도 1,3학년 구간이야.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4등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드린 학부형으로서 말이야, 드린 시간과 돈이 얼만데 인서울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2등급을 가야 돼요. 2등급 올리는 애들은 1.5% 1.8%예요. 없는 거죠. 고등학교 때 등급 2개가 움직이는 애들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1, 3학년 구간이라 그나마 여유 있게 나오는 거고, 2, 3학년 구간, 2학년까지 4등급인 애다. 그러면 등급 하나, 3 되는 것도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4등급이 2등급이 된다? 2학년 때 4등급인데 3학년 때 2등급이 됐어요, 선생님. 0.33%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정원이 300명이 돼야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0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어이없어요. 얘도 언젠가는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그때 밀어주겠습니다라는 말이 교육을 아는 입장에서 얼마나 가소롭게 들리는지. 이 성적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선점하는 겁니다. 요즘은 내신은 그래요. 내신은 열심히 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점을 해서 그걸 지켜내야지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 뭐 좀 아시면 선생님 내신 뭐 수능 함질 수능 정시로 갑시다 그럴 수 있죠. 요거는 교육부에서 낸 표예요. 교육부에서 얘기해 준 건데 이게 3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의 국어 성적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때 1등급을 받은 친구가 수능 때 1등급을 받은 비율은 36%입니다.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락한 비율은 63%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락이 더 크죠. 모의고사는 하락폭이 더 커요. 상승하는 애들은 10%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고 뭐 5등급 밑에서야 당연히 상승폭이 크겠죠. 근데 여기는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전문대 쪽으로 가셔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전남, 전북 이런 데 가셔야 되니까. 요 위를 보면 상승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6월 모평 기준으로도 9월 모평 기준으로도 하락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 정시를 준비한다 했을 때 이 친구의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50%인 겁니다. 50%. 국어만 어려운 거죠, 선생님? 수학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수학 더 심해요, 사실. 수학 더 심하고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볼수록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락하는 애들은 요만큼이고 상승하는 애들은 요만큼이고 하락하는 애들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상하죠. 얘도 상대평가고 얘도 상대평가인데 왜 여기는 올라가는 만큼 떨어지고 여기는 왜 올라가는 놈은 이렇게 없고 떨어지는 놈은 이렇게 많냐? 여긴 재수생이 있잖아요. 재수생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떨어질 일만 남는 거죠. 계속 잘하는 애가 유입되는 거니까.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요. 동네에서 추리닝 입고 막 코 올리고 이런 애들이 재수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생 고대생들이 재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가 재수하는 거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재수해 엄마 나 재수해도 돼? 그러면 야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러셔야 돼요. 요즘에는 아예 요 등급 이 밑에 등급에 있는 애들은 재수한다는 말도 안 해요. 전남대에서 전북대 가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재수를 하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 사실은 내리 성적이 항상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의 경우는 다 떨어지고요. 그래서 선행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엄마들은.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전체 공교생은 좀 흐린 편인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1시간씩 공부해요. 하루에. 이거 자는 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은 진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막 탱자탱자 그냥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학원 시간 빼야 되잖아요. 고3들은 학원 잘 안 다녀도 고등학생들은 학원 다닌다고요. 그러면 진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정말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하고 수면 시간 보세요. 수면 시간. 애들이 5.4시간밖에 안 돼요. 예전에 90년대랑 2000년대는 수능 끝나고 학생들 인터뷰하면은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뭐 친구랑 뭐도 하고 싶고요. 뭐 술도 먹어보고 싶고요. 이런 얘기 얘기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인터뷰하면 자고 싶어요. 점점 자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주 5일 이상 뭐 아침을 어떻게 먹어? 말이 되나.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할 때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님들은 당연히 한두 과목 정도는 좀 고등학교 이전에 끝내줄 수 없을까?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고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끝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들은 이 말을 겉으로 안 할 뿐이지 선행을 어떻게 하면은 선행을 했는데 애들이 못 받아들이면 또 퇴원이 날 거 아니에요. 숙제가 너무 힘들어서 애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퇴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친구들한테 더 고급 컨텐츠를 아프지 않게, 얘가 힘들지 않게 습득하게 할 수 있을까를 다 고민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숙제를 부담을 덜고 한 살이라도 더 선행해 줄 수 있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학원이. 그래서 선행학습 자체가 피할 수가 없는 상태고, 사실은 선행학습 많이 되면 되게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